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양보안을 압박하며 추가 폭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중국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하버드 대학교의 재정 지원 제도가 미국 학생들을 차별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버사가 멕시코만 북동부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연안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표적 흉물로 꼽혀온 미왕궁 오션와이드 플라자의 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살인적 폭염 속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선 산불까지 크게 번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양보안을 압박하면서 추가 폭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할 경우 미국이 처리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만남을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협상이 준비되기 전까진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meet desperately to try and end it because they're getting decimated.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의 회담 전 발언인데 호르무즈, 핵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내놓으라는 이란 압박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또 대이란 해상 봉쇄도 완전하게 가동되고 있고 군사작전 역시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하 핵시설 구축 추정지에 대한 추가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We'll hit that site. Any site where they're even thinking about nuclear, we'll be hitting it very, very powerfully. 또 만약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한다면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발표했고 이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북한 사례까지 꺼냈습니다. 47 years, they build up a conventional capability like the North Koreans did. Remember, that's how North Korea made their way to a bomb.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 국방 예산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핵심 예산 항목은 몇 주 안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의회 처리가 교착되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속한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중국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하버드대 재정 지원 제도가 미국 학생들을 차별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감사 결과 하버드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기관과 개인 등으로부터 6억 3천만 달러, 한화 약 9,300억 원 이상의 기부금과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일부 기부금에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만 재정 지원 자격을 주는 조건이 포함된 정황이 있다면서 미국 시민을 배제했다면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관련 기부금과 재정 지원 수혜자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측은 외국 기부금 신고 규정을 준수해 왔으며 재정 지원 과정에서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버사가 멕시코만 북동부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연안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버사의 최대 풍속은 시속 60마일까지로 강해졌으며 폭우와 강풍, 해안 침수 등이 우려됩니다. 특히 플로리다 팬핸들과 엘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는 열대성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는 최대 6인치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Lately, in the last couple of updates, we're starting to see some deep convection starting to wrap around the center, which we hadn't formed up until this point.
버사는 이르면 내일 저녁 루지애나 남동부 해안에 상륙하거나 스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카고의 한 주택에서 인질극 도중 총격이 발생해 경찰 특수기동대 스왓 대원과 여성 2명, 10대 소녀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쯤 북서부 올버니 파크의 한 주택에서 67세 여성이 총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남성은 여성과 10대 소녀를 인질로 붙잡고 있다가 특수기동대원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총을 발사해 20년 경력의 한 대원이 하복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This officer, as I understand, is now recovering with their family, and I'm calling on the entire city of Chicago to continue to pray for our police department and our first responders. 협상 끝에 인질 2명은 풀려났지만 2사람 모두 폭행을 당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경찰의 투항에 체포됐으며 당국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인근에서 마약 용의자 체포 작전을 벌이던 중 용의자 차량이 경찰차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방국토안보수사국과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차량을 포위하던 중 용의자 차량이 콘크리트 방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뒷부분이 공중으로 들리면서 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갔습니다.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지만 곧바로 붙잡혔고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 해상에서 보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캐럴 아일랜드 로드 인근 수상에서 길이 35피트, 약 10.7m 규모의 보트에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선착장과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으로도 번졌으며 현장에서는 한때 짙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소방대는 남아있던 불씨까지 모두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과 메릴랜드 천연자원부, 환경부가 화재 원인을 공동 조사 중입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표적인 흉물로 꼽혀온 미완공 오션와이드 플라자의 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방 파산 법원이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매각안을 승인하면서 KPC 그룹과 랜드리스 계열 합작 법인이 새 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새 사업자는 30일 안에 건물 외벽 그래피티 제거와 정비 작업을 시작하고 2028년 LA 올림픽 전까지 공사 재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션와이드 플라자는 중국 개발업체 자금난으로 2019년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돼 LA 다운타운의 골칫거리로 남아왔습니다. 네, 플로리다 팜베이의 한 가정집 현관 앞에 길이 8피트에 달하는 대형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집주인 가족은 지난 금요일 아침 보안 카메라 알림을 통해 악어를 발견했습니다. 악어는 한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고 꼬리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이 악어가 창문을 뚫고 들어올까 봐 두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야생동물 당국이 악어를 포획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 대표팀은 200만 명의 인파 속에서 축제를 즐겼고 아르헨티나 대표팀 역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어느 때보다 길고 화려했던 월드컵 여정을 마친 스페인 축구대표팀은 주장 로드리를 앞세워 수도 마드리드에 돌아왔습니다. 당당히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인 선수단은 곧바로 왕궁을 찾아 국왕 펠리페 6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Lleváis ya para siempre esas dos estrellas que tanto brillan para toda España. 그리고 축제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마드리드의 명소 시벨레스 광장에 모인 200만 인파가 카퍼레이드에 나선 영웅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축제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에이스 야말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자아냈고 주전 수비수 쿠쿠레야는 드러머로
공격수 이글레시아스는 래퍼로 변신해 흥과 끼를 마음껏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팬들이 몰려 감사와 위로를 보내자 선수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았습니다. 선수들이 탄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자 팬들은 4년 전 우승했을 때처럼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습니다. Y Messi, gracias por todo, toda la selección lo mismo, todo el equipo. La importante es la que trajeron primero, eso que vale, le dio alegría al pueblo.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소속팀이 있는 마이애미로 이동한 메시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고통이 매우 크고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좋은 추억을 모두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자신의 6번째 월드컵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SBS 홍석준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선 산불까지 크게 번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이런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붉은 화염들이 드넓은 숲을 집어삼키듯 번지고 있습니다. 밤을 잊은 채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힘에 겨워 보입니다. 지난주 안달루시아 지역 산불로 주민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스페인에선 아라곤 지방에 또 산불이 나 이틀 만에 4,000헥타르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역시 산불 피해가 심각한 프랑스 남부 가르주.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자동차가 뼈대만 남은 채 불타버렸고 잿더미가 된 숲에선 가지 끝에 매달린 솔방울들만이 원래 소나무 숲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곳은 지난주 단 하루 만에 축구장 200개 크기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바닥에 보면요, 이렇게 불에 타고 남은 달팽이 집들이 곳곳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Moi, j'ai vu la fumée arriver. Nous nous sommes appelés de voisin en voisin. Bien sûr, c'était la panique et nous avons pensé à nous protéger les uns les autres. 주택 두 채가 불에 탔고 포도와 올리브 등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원래 이곳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 농장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축구장 한 개 크기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이 큰 포도밭이 이번 불로 단 한 그루의 포도나무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스페인 국경 지역에선 고속도로와 철도가 폐쇄되고 주민 10,000명이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Puisqu'à un moment donné, on a dû mettre le village, donc isoler les gens et donc prendre la décision d'isoler tous les gens sur l'ensemble du village et les confiner. 심각한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7월 중순 기준 유럽 전역에서 모두 17만 헥타르, 서울시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특히 올여름엔 40도가 넘는 폭염까지 덮쳤던 유럽은 초과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규모는 해마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프랑스 가르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중국이 며칠 전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가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폭증했다는 이유로 공개 48시간 만에 답변이 지연되고 신규 구독이 중단됐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3D 영상을 학습해 자체 코딩 능력으로 가상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을 만들어내고 몰입도를 높인 3D 격투 게임도 만들어냅니다. 지난 17일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3입니다. 문샷 AI 측은 단순 문답형이 아닌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지능형 에이전트 AI라고 명명했습니다.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인 매개 변수, 즉 저장할 수 있는 지식 총량이 2조 8천억 개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추론 능력과 데이터 품질 등 종합적으로는 클로드 페이블 5와 GPT 5.6 등 미국 AI에 뒤지지만 개발 작업 성능 평가에서 1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我们中国的话虽然看起来好像比较少或者那个，但是我们在应用方面我觉得还是很厉害的。对。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중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이 나와 제2의 딥시크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키미 K3 사용을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개 48시간 만인 어제 새벽부터 이용에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키미 K3의 성능 확인을 위해 들어가 보니 사용자가 너무 많다며 질문에 답변을 못하거나 유료 구독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해놓고 구독 메뉴로 들어가면 매진이라고 뜨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 한계로 키미 K3의 신규 구독 접수를 중단한 겁니다. 업체는 단계적으로 구독을 재개할 거라면서도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이렇게 AI가 날로 진화하는 요즘 인간이 AI의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바둑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역 세계 최강인 신진서 구단이 바둑 AI 카타고에게 1패 뒤 2연승을 거두고 인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사공성근 앵커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2점 핸디캡을 받고 겨룬 AI 카타고와 마지막 세 번째 대국에서 경기 내내 우세를 지켜 221수 만에 11집 반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1패 뒤 2연승을 거둔 신구단은 상금 2억 5천만 원과 고급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10년 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처럼 핸디캡 없이 겨룬 건 아니었지만 10년 동안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카타고가 2점 젖바둑 공식전에서 인간 기사들에게 이번 대국전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걸 감안하면 신진서 구단의 역전승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승리로 평가됩니다. 한 번 이기기 시작하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기는 길이 뭔가 보였던 것 같고요. 준비 기간 동안 자신감이 생겼던 게 이번에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S&P 500도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술주와 소재 업종이 2%대 올랐고 에너지 업종도 1%대 상승하며 시장 전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 악재 속에서도 AI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미 이란 무력 충돌과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91.01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4.91달러로 각각 2%대 오르며 유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주목한 건 이번 주 본격화하는 빅테크 실적이었는데요.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설비 투자 지속 기대감이 커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급락했던 반도체주로 자금이 빠르게 회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2%대 급등했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6%, 차세대 플랫폼 공급을 알린 엔비디아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합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5%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개별 호실적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산업재 기업 3M은 깜짝 실적으로 7% 넘게 급등했고 제너럴 모터스 역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공개될 알파벳과 테슬라, IBM의 성적표가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가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앞으로 해외 거주 제외 동포 등 외국인이 해외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고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원화를 예금, 대출, 송금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기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원화 거래가 가능해지면 외국인의 한국 주식, 채권 투자도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도 해외 원화 거래를 24시간 처리하는 별도의 결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통화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바클레이스 은행과 손잡고 첫 맞춤형 신용카드 삼성 갤럭시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연회비가 없는 이 카드는 삼성 제품 구매 시 최대 5%, 삼성 월렛 결제 시 3% 등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속 소재 카드와 삼성 월렛, 녹스 보안 기능을 적용했으며 22일부터 미국 내 삼성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애플이 제휴 카드를 선보인 데 이어 삼성까지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양사의 결제 생태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한인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에서 열리는 BTS 더 시티 아리랑 뉴욕 행사에 공식 후원사로 나섰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 롯데홈쇼핑이 LA 한국교육원과 LA 한국문화원의 첫 해외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가구와 기자재, 한국어 영문도서 3,000여 권 등을 기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LA에서 운영 중인 K-뷰티 라이프스타일 팝업 스토어와 연계 추진됐으며 교육, 문화 지원을 통해 K-컬처 확산에 나섭니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는 한인 청소년과 현지인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7월 31일 윌셔 블루버드 템플에서 한인 사회와 유대계 커뮤니티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한인 유대 커뮤니티 문화 교류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샤밧 예배와 한 히브리어 합창 공연, 양측 대표의 특별 대담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치안과 공공안전 등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지만 사전 등록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에서 열리는 BTS 더 시티 아리랑 뉴욕 행사에 공식 후원사로 나서며 맨하튼 지점을 팬 체험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점을 방문한 위버스 스탬프 랠리 참가자들은 디지털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포토존과 한정판 굿즈 증정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과 아이패드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또 스탬프 랠리 참가자 1명당 $1를 기부해 지역사회 개발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만화 축제인 DC 오타콘 2026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 만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한복진흥원이 참여해 한국 만화와 한복을 주제로 한 전시와 워크숍, 교육 세션을 선보이며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K-팝 그룹 AWU도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특히 한글서의 일러스트레이터 고홍석 작가는 한글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담은 작품을 공개하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 팬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월드 옥타 애틀랜타 지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애틀랜타 지회 활성화 대회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월드 옥타 지회장과 경제인들이 참석해 스타트업 성공 사례와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실리콘밸리와 애틀랜타의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서밋이 미 동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차세대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12.12 군사 반란과 민주화운동 탄압을 비롯한 반헌법적 행위에 관여한 이들의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박종철 열사를 고문에 숨지게 한 경찰 고위직이나 고문 기술자 이근한 등 167명이 대상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자회견에 나선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더 크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두 사람이 받았던 훈장 등 정부 포상 각 4건과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했던 고문기술자 이근한 정 경감의 표창이 취소됐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반란 직후 수계 전두환과 기념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반란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세 사람. 백운택 당시 준장과 조홍대령, 최성림 중령의 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반헌법적 행위,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등 76건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건입니다. 무공훈장 수여자 중엔 공적이 없는데 거짓 공적을 올려 훈장을 받은 경우와 간첩 사건을 조작해 포상을 받은 경우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 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포상과 함께 지급된 포상금은 환수 관련 법조항이 없어 환수하지 못했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10개월 동안 해킹된 상태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전현직 외교관, 재외 공관 직원 등 10,000명의 정보가 보관돼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해킹된 사이트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교관 등을 비대면으로 교육하기 위해 개설됐는데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침입한 시기는 지난해 4월과 5월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해커는 수시로 접속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버엔 우리나라 외교관을 포함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 등의 개인정보 최대 10,000건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직책이나 근무 장소의 유추도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서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커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인지하지 못한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걸로 추정됐는데 외교부는 국가 등이 배후인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공격을 했다고 하면 개인이 하기는 좀 제한되고 북한이나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중국이든.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외교부에 해킹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 직후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이 중국산 로봇 청소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불길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창밖으로 파편 조각이 연기와 함께 튀어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급히 대피했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신고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낮 12시 4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아파트 주민 3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신고 다 했죠. 외국 농민만 울면서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뛰어 올라갔지. 빵 터지고 검은 연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아파에서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뭐 소화기 쓰고 뭐 그런 단계가 아니었어요. 불이 난 집안에는 가사도우미 혼자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아직까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있어요. 조사해봐야 돼. 아니 로봇 청소. 아까 들고 가던데? 뭐 그렇게 하다가 같은 걸 들고 와서 갔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태풍 버사가 멕시코만 부근으로 접근 중입니다. 플로리다와 엘레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아나에 거주하시는 한인 여러분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